그리하여 그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건 저이고 산자는 그분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션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오늘은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허지웅 씨의 일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미션, 영화 미션 OST 중에서 가브리엘의 오보에 들었습니다. 4036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인데 오늘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선한 웃음을 기억합니다. 박지선님과 어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게일미나님, 박지선 씨 소식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그녀가 편히 쉬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현님, 남들에게 갖는 관심이 무관심이 아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관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고, 또 같은 마음으로 추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470님,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잎이 꽃빛처럼 날리고 있어요. 가을에 낙엽은 쓸쓸하기만 생각했는데 꽃잎이 참 아름다운 것도 같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은행잎 낙엽들이 출근길에 오늘따라 유난히 굉장히 좀 흩날리더라고요.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날은 좀 생각이 많아지죠. 자,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이죠. 역사 이야기 나눠본 날이에요.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선심 교수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뇌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8489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며칠 전 처음 들었는데 허지웅 씨가 고민을 들어준다는 그 소리만으로도 왠지 제 편이 생긴 것 같고 고민이 반은 해결된 것 같네요. 사실 제가 결정장애라 항상 성격이 급한 아내의 눈치가 보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냥 혼자 다니면 편한데 결국 결정을 못해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내가 골라주는 걸 다시 사곤 합니다. 결정장애가 심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혼자 다니실 땐 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정장애가 아니고요. 예, 아내 눈치를 좀 과도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실까? 이건 또 뭔가 또 다른 사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튼 결정장애 아니니까 내가 유유부단하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관계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같이 살기 힘들죠. 고도현님 대성통곡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어제는 하루 종일 슬픈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보니 오히려 500g이 늘고 눈도 팅팅 얼굴도 부어서 언니가 엄청나게 놀리네요.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얼음찜질하면서 붓기를 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금방 빠져요. 전날 울어서 이렇게 부은 거 금방 빠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또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멀쩡한 몸이 있다라는 게 참 복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다이어트도 하시고 필요할 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훈님 주말에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 방송을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육볶음을 만들어봤습니다.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육볶음이 완성됐고 맛을 보니까 이게 웬일? 와이프나 어머니가 한 것보다 그리고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식당을 차려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 좋아하는 웅디에게 맛보여주고 식당을 차릴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싶네요. 웅디도 제육볶음 시켜 먹지 말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또 제육볶음 정말 좋아하죠. 또 제육볶음 생각하니까 침이 넘어가는데 그런가요? 백선생님 레시피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한번 더 시간 내서 그러려면 가스부터 연결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또 우리 게시판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는 먼저 와가지고 이 100번째 문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고 한 100개 문자 안에서 서로들 막 이렇게 서로 아침 인사하고 안녕하셨어요. 뭐 하세요? 이렇게 서로 안부 물어보는 친해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흐뭇하네요. 다들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작은 공동체라도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게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요. 전지적 지편 시점이래.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육볶음에는 조청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조청? 조청. 물엿. 조청을 넣어서 넣어보세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이 문자 공동체 만나시는 분들 오프라인 모임 한번 추진하세요. 이분들은 다요? 하루에 1000명 넘게 오는데요? 그래요? 역시 인기 있는 방송이네.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딱 처음에 한 100위 안에 이렇게 100번째 문자까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같이 공개 방송하고 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이성진님 찬양하라 야달이 오셨노라 아시는 분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성진님. 오늘부터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문자 반응이 썬킴 교수님보다 요즘 또 박광일 작가님에게 또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 음의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승민님. 화요일에 보는 라디오 처음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소장님 얼굴이 소년 같아요. 목소리만 듣고 아저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경, 헤어스타일까지 너무 귀엽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최애 코너가 됐어요. 김미숙님, 박광일 작가님 보라 보고 정말 젊으셔서 놀랐어요. 인상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목소리만 들으면 확실히 좀 약간 아저씨의 얼굴로 예상 좀 연상될 것 같긴 해요. 아, 우리 박 소장님 목소리요? 예. 굉장히 미성이시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내용이 컨텐츠 어떤 중후함과 예, 굉장히 또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분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참 그 네. 목소리만 말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그 아무것도 드없는 깡통같이 보이지만 딱 본 순간 너무 샤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에이 또 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숙미님과 김미숙님이 우리 또 작가님을 칭송하는 문자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모님이랑 처제 되시네요. 성씨는 같네요. 네. 그런데 작가님 또 이제 이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셔야겠네요. 네, 일단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SBS 이 카메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그렇습니다. 쪽 보라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썬킴 교수님이다. 라는 제가 생각을 왜요? 합니다. 옆에 계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막 그 좀 이제 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시면 덕분에 제가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오래간의 2인자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작가님을 띄워드리고 있어요. 완벽한 케미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혼하지 그랬어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저는 다다음 생에. 그럼 또 안 맞잖아. 알겠습니다. 선심 교수님은 아마 목소리만 또 들어보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소리만 들으신 분들이 약간 덩치 있고 배 덩치 있잖아요. 아 배는 안 나왔지. 배 나온 아저씨로 생각을 하시는데 딱 보면은 너무 샤프하니까 깜짝 목소리와 그 외모가 매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샤프의 뜻이 너무 달라졌나요? 샤프해서 너무 샤프해서 그러니까, 네. 너무 연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선킴 교수님 목소리만 듣다가 또 이렇게 선킴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는 또 정말 거짓말처럼 네. 한 20년 전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반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검색창에서 선킴이 아니라 쌍시옷 썬킴으로 검색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뇌물의 역사, 뇌물에도 역사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 이야기부터 좀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말이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게 이건 약과지. 약과. 먹는 약과. 나 저 약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 뭐 차례나 제사 지낼 때 보면 약과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애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뇌물의 대명사였습니다. 약과로 뇌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제육볶음 얘기하셨고 조청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단 음식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제사상이나 아니면 잔치상에 올라가는 이 약과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뭘 가져가냐면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음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부피도 크고 그다음에 또 그게 중간에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 약과를 빚어가지고 뇌물을 바쳤고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여성분들은 어쩌면 이해 못하실 것도 같은데 보면은 군대 이제 이미지들 보면은 군대에서 막 그 까만색 그 초콜릿 맛 나는 파이 네네네. 그거 이제 막 먹으려고 막 난리 피우는 거 보면은 군대에서 밥을 안 주나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명 깔라고 하는 그 저킷을 입고 오셨어요. 군대에서. 그러네. 진짜 군대에서 밥 많이 주거든요. 그쵸. 배불러요. 근데 다 짜거나 그렇죠. 맵거나 아니면 밍숭맹숭하고 단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식단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시대의 식단이 그랬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먹는 뭐 고기 요리라든지 채소 요리가 사실은 그때는 단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약과가 최고의 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약과를 넘는 뇌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양반 관료들 이제 또 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권신들한테는 뭐 산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호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게 보따리 들어오면은 이제 저녁마다 이제 하인들이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누가 뭘 갖고 오고 이제 품목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옛날 생각하고 약과를 보낸 거죠. 그럼 에게 이건 약과네? 이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먹는 그 약과가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져 버리면서 그러니까 에게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와 약과네 였다가 이게 에게 약과로 되면서 야호 약과. 그러니까 결국은 약과가 그 처지가 떨어지게 된 거는 이 뇌물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방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망한 게 뇌물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기 조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명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돈 주고 매관매직하는 거 이거를 이제 뇌물로 안 봤어요 양반들은요. 왜냐하면 왕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감히 뇌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교황이 내리는 면죄부 그러니까, 같은 거죠. 아니 국가에서 이 매관매직을 했는데 감히 이제 그 양반들은 시비를 못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보면은 정말 그 당상관 그 왕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화할 수 있는 sorry 그 당상관 복장을 하고 말 끌고 이 밭을 가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진짜 양반들이 이런 가짜 양반과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자기들의 양반만의 매너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아 그런 쓸데없는 것들. 그래 가지고 기록에 따르면 1905년도에 그 러일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그 일본군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조선 양반들은 말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누가 일으켜주지 않기 전까지는 가만히 누워 있다. 근데 진짜일까요? 기록에 남아 있다니까요. 못 일어난 거 아닐까요? 아이고야. 어디가 나간 게 아닐까요? 양반이라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서 뼈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뇌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명첩은 뇌물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뇌물과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어느 교수님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 3,500건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정식 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얘기는 민간에서는 뇌물 풍조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얘기고요. 많이들 받아 했겠지 서로. 사실은 그래서 붕당 정치를 끝내는 것도 뇌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죄인이 풀려나는 것도 뇌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뇌물 중에서 사실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절실했던 것들이 사형수의 뇌물. 그다음에 매 맞는 사람의 뇌물. 왜냐하면 그러네. 이게 매를 맞을 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은 제대로 때리면은 허리를 때려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나중에 몸을 쓰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뇌물을 쓰게 되는 거고 사형수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잔인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도 사실은 몇 번의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망나니에게 뇌물을 쓰는 거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뇌물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이게 살짝 비껴나면서 뇌물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황희정승도 저기 뇌물 받지 않으셨었나?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걸로 탄핵도 몇 번 받으신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뇌물과 인정의 문제예요. 인정.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사람이 인정이 없어라고 하는 게 뭘 나한테 안 주네? 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 뇌물을 안 주면 정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뇌물을 가리키는 낱말이 인정이었어요. 이게 뇌물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뇌물. 일단 뇌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얻기 위해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거인데 그 애매모호해요.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것도 요즘 뭐 법원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수수께끼죠. 그렇죠. 대가성.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허중 씨한테 뭐 그 초콜릿 하나 사줬다 웃으면서 근데 다음 주에 제 뭐 분량이 더 늘어났다 이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잠시 어리둥절하고 계셨어. 작가님 잠시 어리둥절. 네, 그래서 이게 초콜릿을 드리면 전 뭘 해야 제 분량이 늘어날까 그 고민을. 그렇죠, 약과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비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예로부터 인정국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이 뭐냐면 인정이란 뇌물이다. 그래서 뇌물의 수수를 일절 금한다면 관리들은 집안을 꾸려갈
수 없고 서리들은 굶어 죽고 그래서 지금 부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춰낸다면 벼슬아치는 전부 죽을 죄에 걸릴 것이다. 뇌물을 받지 않으면은 다들 굶어 죽는다 관리들이.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경제의 상당 부분이 뇌물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아전 얘기가 나왔는데 아전 같은 경우 조선시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조선 고려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호적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각 관아에 배속을 시켜서 서류 업무를 보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급료를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뇌물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거기 수수료를 떼라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떼는 것이 처음에는 일정 수준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전들이 볼 때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아전한테 일을 통하게 하려면 뇌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그 경제 상황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도 역시 뇌물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 경제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 이익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단순하게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금 이제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정책 미스 중에 가장 실수가 뭐냐면은 그 한양에 있는 관리들은 이제 지방에 파견하잖아요. 혼자 가게 만들어요. 와이프가 못 따라가. 특히 저기 뭐 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가서 뇌물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안방마님한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안 주고 이제 그 아내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뇌물을 금지하기 위해 가지고 부인은 한양에 남아 있고 정실 부인은 그냥 당신 혼자서 다 가시오. 이게 됐는데 문제는 예전에 제가 그 고죽 그 최경창이랑 홍랑 얘기 말씀드릴 때 같이 현지 첩을 구해요. 근데 현지 첩은 뭐냐면 거기 동네 사람이잖아. 동네 사람들과 다 친해. 그러니까 더 받기가 쉬운 거야. 아주 그냥 아예 인프라가 뇌물 인프라가 깔려져 있어 기본적으로. 뇌물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는 곳에 그냥 나 몸만 가는 거네. 그렇죠. 부임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처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원만하게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인정이 없네 이 한마디 들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지방 사또가 와서 나보고 인정이 없네 이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줘야지? 거죠. 초콜릿을 해야 내 분량이 늘어날지 약과를 줘야 약과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임팩트가 컸나 봐요 초콜릿이. 네. 제육볶음에 조청을 뿌려야 할지.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기본값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값이 되는 사회가 결국은 조선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호 이익이나 또 율곡 이익조차도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후기 훨씬 전부터 그랬던 거네. 네네네. 그러니까 황희 선생이 그 정승이 그래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세종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탄핵을 여러 번 그러니까요. 여러 번 당하셔가지고 우리 그래도 황희정승님인데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뇌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자성어 문제예요.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킨다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매점매석, 2번 매관매직, 3번 박리담에 힌트가 필요할까요? 몽키 매직 매관 매직. 그리고 뇌물은 사실은 마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죠. 네. 며칠 전에 또 이 박사 형님께서 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동명가왕. 예, 오랜만이라서 반가웠어요.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크릿의 매직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광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과 함께 오늘 뇌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윤정현님, 썬킴 교수님 목소리만 들었을 때 느끼한 리마리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리마리오. 예. 리마리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20년 만에 들어보네요. 리마리오. 생각이 나는 게 더 신기해요. 다음 주에 수염 붙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숙님, 썬킴 교수님 너무하네. 실물 완전 사기캐.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비주얼이 TV에 통하는 얼굴인데 TV에서 연락이 안 와요. 난 문자로도 뇌물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생각. 김영숙님 기억하겠어요. 7745님, 역시 흥미진진한 역사 얘기 다시 듣기 해서 또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화요일 이 시간만 늘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 히스토리 월드 이 코너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팟캐스트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봐야 할 텐데요. 박광일 작가님께서 이제 1부에서 네. 간단하게 이제 조선시대의 뇌물에 네네.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세계, 중국 오늘은 어딘가요? 아니 교수님? 방금 우리 저기 노래 나가는 사이에 알래스카 얘기했잖아요. 알래스카 얘기했죠. 알래스카가 제 기억이 맞다면 1867년도에 그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 미국에게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에 팔았어요. 뭐 90억 원이 뭐 큰 돈 같지만 강남에는 아파트 하나에 건물 한 채. 하나면 큰일 나죠.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예. 가격이고 알래스카가 우리 대한민국의 15배 크기거든요. 이거를 90억에 판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설이지만 정설은 그 당시 제정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그 윌리엄 슈워드라고 국무장관이었거든요. 뇌물을 썼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알래스카는 그냥 얼음 땅 그리고 그 물범 모피 사냥으로 다 이제 그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거의 멸종이 된 거예요 물범이.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모도 없고 알래스카 땅 마침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큰 나라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계 자본. 왠지 느낌이 이제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정 러시아는 늘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기분. 언제나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더 심했어. 그 로스차일드라고 유대계 금융 가문의 1,500만 파운드 우리식으로 치면 그 당시 러시아 재정의 15%예요. 로스차일드한테까지 빌렸어요? 네. 연 이자율이 5%였대요 그때요. 그래서 자꾸 독촉이 들어오니까 로스차일드가 어이 도스토옙스키 돈 갚으라고 차이코프스키 가만히 계신 도스토옙스키를 왜? 그럼 푸틴 돈 갚으라고. 그런데 돈이 없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저기 이름이 다른 푸틴이죠. 그럼요. 예. 저기 지금 놀고 있는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자. 그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미국의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1865년 4월 14일 날 그 당시에 포드 극장에서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있던 그 부통령인 윌리엄 존슨. 윌리엄 존슨이 이제 부통령직을 이어받는데 허수아비예요. 그 실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국무장관이었던 그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이 쥐고 있었는데 러시아 측에서 연락을 한 거지. 슈워드한테. 슈워드 알래스카를 사가라.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스키. 러시아 사람이. 모스코바. 근데 왜 사요 그거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는 지금 러시아예요. 빨리 사가라고. 그러니까 슈워드는 오히려 배짱을 튕길 수 있겠네요. 배짱을 갑자기 알래스카를 왜?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측에서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생각해봐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미국이랑. 지금 캐나다가 중간에 있고 이 미 합중국 본토와 알래스카 아래 위로 이 샌드위치 공격을 하면은 캐나다가 꼼짝 못할 것이다. 사라. 해가지고 얼마 줄 건데. 그래서 많은 리베이트를 받았대요. 이게 사인을 한 게 1867년도인데 그럼 바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대금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미 연방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지 돈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겠지. 근데 소문이 난 거야 의회에서요. 리베이트를 많이 받았다. 야 슈워드가 많이 받았대.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승인을 1년 동안 안 해준 거예요. 연방 의회가.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아. 그 당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거기 주미 러시아 공사에게 그 급보를 때린 거죠. 갖고 있는 금 다 풀어라 의회에. 의회에 풀어라. 그래서 뭐 제임스 의원, 스티브 의원, 뭐 윌리엄 의원 다 만나가지고 제발 좀 사달라고 우리 로스차일드한테 돈 갚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년 끌고 모든 의원들이 다 부르륵 짭짭 드신 이후에 1년 후 1868년도에 의회가 땅땅땅
돈 주고 알래스카 이제 사옵시다.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죠. 알래스카가 그때 제정 러시아에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알래스카 플러스 캄차카 반도도 줄게. 이거 그때 얹어서 캄차카 반도까지 넘어갔었으면 이게 그 러시아가 큰 실수한 게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50년 후에 여기서 석유가 나오죠. 그리고 냉전 시대 때 여기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니까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몸 밑에 비수잖아요. 캄차카 반도까지 넘어갔었으면 이건 게임 끝이죠. 야, 근데 알래스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놓고 비싼 돈으로 사놓고도 진짜 오랫동안 쓸 일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별명이 알래스카 이름을 슈워드의 냉장고였다니까요. 슈워드의 냉장고. 아 참. 뇌물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역사에서도 어떤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손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뭘요? 알래스카는 거창한 얘기 아니야? 뭐 땅이 알래스카 크지 뭐. 저게 뭐 한반도 15배 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밀전병 잡채가 왔다 갔다 했던 광해군 때 이야기로. 소박하다. 잡채 맛이. 소박하다. 여기서 잡채는 당면 없는 잡채죠. 어떻게 하셨어요? 당면은 1931년도에 사리원에서 당면 공장 만들어가지고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당면이 들어왔던 거는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한 1910년 전후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당시에 잡채는 채소 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소 볶음. 채잖아요. 그러니까 나 늘 이상했어. 그러니까. 잡채인데 왜 당면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당면은 이제 그 신식 당면, 그러니까 잡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당면이 없는 채소 볶음은 이제 과거의 전통의 이제 잡채가 되는 건데요. 근데 왠지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게 왜 광해군 일기에 등장을 하냐면 이제 사관이 이제 그 시를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하나 썼는데요. 사삼강로 권초중 그다음에 잡채상서 새막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덕으로 밀전병을 만들어 바친 한효순의 권력이 막강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새롭게 잡채를 만들어 바친 호접판서 이충의 권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광해군에게 처음에 밀전병을 그러니까 그 더덕 밀전병을 바쳤는데 얘 좋다 해갖고 정승을 시켰는데 나중에 잡채를 먹어본 이충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온 잡채를 먹어보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판서를 내렸다. 그래서 사신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광해군 일기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아니 근데 이 밀전병이나 잡채에 무슨 뭐 금덩이를 숨겨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밀전병과 잡채인가요? 이거 너무 소박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뭔가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임금에게는 모든 충성을 다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독하게 대했다고 그 평가를 받는 인물이어서 이 둘을 한꺼번에 내리기 위해서 잡채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다. 잡채를 통해서 벼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사관이 자기가 써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충이 음식을 바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충이 음식을 바치면 비로소 이 음식은 정말 나한테 잘 맞는구나. 뭘 주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심지어는 이충이 죽은 다음에 이틀 동안 조회를 멈추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남의 욕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사관이 보기에는 그 중간에는 잡채가 있더라는 거죠. 잡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레시피는 굉장히 탁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음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잡채만 나왔지만 사관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음식들에 대한 기록들도 더불어서 있는 걸 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변에 누군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광해군의 입맛을 돋구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무슨 잡채로 정승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 무슨 불황마을도 아니고. 그리고 전병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국은 월병이 안에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에 뭐 팥도 넣고 그 뻥 뚫린 공간에 이제 지폐를 넣어가지고 봤다. 영화에서 봤어요. 야 거기 월병 있으면 하는 줄 알아. 뭐 갈 땐 가더라도 월병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그건 다른 데서구나.
뭔가 좀 오늘 갈피를 못 잡는 것 그렇죠. 같아. 예, 오늘 알래스카에서 중국으로 왔다. 월병 안에 이제 현찰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넣어서 맞아.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요. 그런 식으로 뇌물을 많이 주고 받았어 옛날엔. 지금은 예. 모르겠지만. 예. 네. 근데 이제 광해군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술화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미를 하고 나서 먹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렇게 맛이 없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충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살살살 간지르면서 거기에 이제 맛있는 음식까지 주니까 거기에 어떤 뭔가 그 어떤 그 뇌물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뇌물은 이게 뇌물만 가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요. 그게 이제 뇌물이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미 다 밑작업이 끝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명분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한 어떤 뭔가 애를 써서 정성을 다했다. 근데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봤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들이었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잡채를 만들어 바친 정성이 갸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음식이 좀 가벼워 보이지만 조선시대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꽤 조금은 설득력이 있는 또 뇌물이 설득력이 있다. 아니었을까. 지금도 예를 들어 뭐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1960년대 70년대 짜장면집 한번 가는 것만으로 하긴 그러네. 굉장한 문제들이 해결됐던 시기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단 음식이 부족했던 시절에 어디선가 뭐 단 걸 가져와서 만약에 이런 단 잡채를 만들어냈다면 광해군이라도 넘어가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기말로라는 권신이 있는데 이 조선 최악의 간신이죠. 간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좌지우지 권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뇌물을 이제 주는 케이스가 아니라 받는 케이스. 케이스인데 이팽수라는 사람이 가장주서라는 별명을 얻어요. 이 가장이 뭐냐면 이제 게장국을 잘 끓여서 칠품 벼슬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발로 기는 개를. 뛰어다니는 게. 예. 예. 그때는 이제 게를 이제 뭐 요리 재료로 많이 썼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게장국을 너무 잘 만드니까 구품이었던 이 사람을 이팽수라는 사람을 칠품까지 올려준 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겁니다. 뭐야 이게. 근데 그 얘기를 소박했네. 오늘 이 코너 괜히 했나 봐. 왜요? 뭔가 우리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잖아 갑자기 우리 역사가. 그만큼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청렴 결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 있었던 진복창이라는 사람이 그럼 예. 나도 게를 한번 끓여서 기말로에게 바칠까라고 했는데 맛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에 실패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궁금합니다. 뭐요? 아니 썬킴 교수님이야 직함이 워낙 여러 개고 우리 작가님도 소장님이시고 네. 두 분 혹시 뇌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예금 계좌 딱 하나예요. 1+1은 2여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전 뇌물은 정말 스윗 브레인밖에 몰라 진짜. 스윗 브레인. 브레인 워터. 그 받았어요 우리 옹디는? 근데 뭐 내가 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래 내 말이. 그러면 우리 소장님. 저도 뇌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촌지 줘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드리는 걸 본 적은 있죠. 우리 때만 해도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책상 서랍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한 사람이 이제 교사였는데 그 한때 그러니까 그 한 20년 전에는 이제 그 스승의 날이 되면은 이제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받는 게 있어서 그거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본 적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그 광주로 전학을 갔는데 잘 보이라고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넥타이인가 제 기억에 그런 걸 하나 사서 이거 스승의 날에 갖다 드리라고. 나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거 뇌물 같이 느껴지고 막 너무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야. 대쪽 같으니까. 그래서 막 울어가지고 좀 일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승원 씨 나왔던 그 선생 김봉두 영화. 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촌지는 그러니까 안 주면 불이익이 왔던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렇죠. 저 초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그게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세자가 입학식을 할 때도 이거를 참 애매하긴 한데 뇌물이라고 봐야 될지 예법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세패의라고 하는 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강원 그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왕세자를 가르칠 선생님들한테 뇌물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술
그다음에 이제 그 육포, 그다음에 과자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을 일종의 의식으로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뭐 시강원 선생님들이 사실은 월급 받거든요. 월급 받겠지. 네, 월급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치렀다라는 것들은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뇌물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이 인정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뇌물의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뇌물을 안 받아가지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있어요. 안 받아서. 안 받아서. 때는 전한 시대. 아 전한 시대. 갑자기 중국이네요. 그러니까 후한 전환할 때 전한. 예. 전한의 원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기원전 33년. 이 주변에 궁 안에 너무나 많은 미인들과 이 궁녀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모 연수라는 화가에게 궁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나한테 브로마이드로 바쳐. 아 브로마이드로 코팅해서 가져와라. 그 1번, 2번 숫자로 이렇게 번호로 지정하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궁녀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은총을 받기 위해 성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모연수한테 이제 뇌물을 바쳤어요. 잘 그려달라고. 잘 그려주세요. 뭐 김태리 같이 이랬는데 왕소군이라는 미녀,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는 왕소군이라는 미녀는 돈이 없었어요. 뇌물을 못 준 거지 모연수 화가한테. 그랬더니 모연수가 뭐야 뇌물을 안 줘? 너를 허지웅같이 남자처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처럼 그려버려. 남자가 됐구나. 남자가 됐어. 남자 필터를 씌운 거야.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한 시대는 물론 한무제 이후에 좀 약간 완화가 됐지만 북방에 있는 흉노한테 흉노족 왕한테 이제 왕비를 계속 보냈어요. 흉노족한테 달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흉노의 선우 그러니까 왕인 호한사라는 사람이 그 원지한테 얘기를 해요. 와이프 좀 소개시켜달라고. 이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야 모연수가 와가지고 그 그린 브로마이드 빨리 갖고 오라 그래. 보고 제일 못생긴 이 이름 뭐야? 왕소군입니다. 얘를 시집 보내라고. 예쁜 애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왕소군이 이제 호한사에게 시집을 가는 날 처음으로 본 거에 원제 황제가 왕소군을 깜짝 놀란 거지. 가는 사람을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림과 달리. 그래가지고 모연수를 참수를 했대요. 너 어떻게 이런 미녀를 허지웅으로 그렸냐고. 앱을 삭제했군요. 앱을 삭제, 필터 앱을 삭제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왕소군이 얼마나 원제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호한사와 함께 흉노의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대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에게 농사 문화를 알려준 것이 이제 왕소군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호화호특이라고 내몽고의 수도격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호한사와 그다음에 왕소군이 서로 껴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정말 동상까지? 동상이 있어. 약간 허지웅 닮았어. 뭐 다 닮았대. 안 받아서 좋은 거네요 결국에는. 안 받아가지고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그 왕소군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동상이 나오는데. 딱 허지웅이에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데? 말 타고 있는 거. 요거. 말 타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무튼 뇌물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 역사 속의 뇌물 이야기를 들어도 딱히 뭐 아주 옛날 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끝나고 뭐 식사라도 초콜릿이라도. 제육볶음. 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킨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교수님? 매관 매직. 자, 당첨자 명단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뇌물의 역사로 함께했습니다. 박가민 작가님, 선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팬텀싱어 3에서 준우승 차지했던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렬 씨 만나보겠습니다. 고영렬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임창정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준비했고요. 내일은 좀 더 좀 기운 내서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이제 놔도 되는 너의 나를 분명 다시 돌아갈 수